결국 위선으로 쌓아 올린 가짜 사과의 성벽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솔로 31기 안에서 자행된 잔혹한 마녀 사냥의 주동자였던 옥순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면피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폭로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왜 순자가 옥순의 새벽 3시 카톡을 처참하게 무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옥순의 추악한 두 얼굴과 경수의 섰을 퍼런 분노의 실체가 천하에 공표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한낱 오해나 예민함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진실의 부메랑은 이제 그들의 사회적 생명을 완벽하게 끝장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중을 경악게 만든 것은 옥순이 공개한 새벽 3시 카톡 메시지를 순자가 철저하게 외면한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옥순은 자신이 5차례나 사과를 건넸음에도 순자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적 사고의 극치였습니다. 순자가 옥순의 손을 거부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최근 유출된 비하인드 상영회 리액션 영상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직전 옥수는 대기실에 모여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방송 장면을 보며 다른 빌런 무리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해맑게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새벽에는 미안하다며 장문의 카톡을 보내놓고 정작 뒤에서는 피해자의 상처를 조롱거리로 소비하며 낄낄대던 그 소름 돋는 두 얼굴을 목격한 순자에게 옥순의 사과는 그저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가식적인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욱 추악한 점은 사태가 자신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자 옥순이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동조자였던 영숙에게 전가하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단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옥순은 단톡방 내부 타임라인과 메시지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신이 순자와 경수의 러브라인을 방해하거나 비하하려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영숙의 말만 믿고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영숙이 스케치북 쇼를 하며 분탕질을 칠 때 옆에서 손을 맞잡고 환호했던 과거는 쏙 뺀 채 이제 와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인 양영숙을 빌런으로 몰아세우는 옥순의 비열한 행태는 가해자 연대가 얼마나 허망하고 이기적인 집단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이번 폭로전의 가장 치명적인 부메랑은 옥순이 스스로 무덤을 판 모순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옥순은 방송 내내 경수는 지금 아무도 안 좋아한다. 여자들이 잘생겨서 혼자 착각하는 것뿐이다 라며 순자의 진심을 철저하게 짓밟고 여론을 조작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리액션 영상에서 상철이 경수와 직접 얘기해본 적이 있냐고 묻자 옥수는 당당하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경수는 나랑 말 한마디 안 해봤으면서 뒤에서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냐라며 옥순의 소름 돋는 거짓말과 선동의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대화조차 섞어본 적 없는 남성 출연자의 마음을 제멋대로 재단하며 한 여성을 집단. 따돌림의 지옥으로 밀어넣은 옥순의 실체는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국 타인을 짓밟고 일어선 위선의 카르텔은 영원한 격리와 파멸이라는 인과응고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옥순의 가짜 사과문과 추악한 변명에 완벽하게 정내미가 떨어진 순자는 경수를 제외한 31기 전 멤버를 언팔로우하며 완전한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경수 역시 내 여자를 올린 빌런 무리들에게 단 한 석의 자리도 허용할 수 없다며 다은과의 본격적인 웨딩드레스 피팅을 시작함과 동시에 결혼식 전면 초대 거부라는 가장 통쾌한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날렸습니다. 가해자들은 실직과 사회적 매장이라는 무덤 속에서 서로를 탓하며 몰락해가고 있지만 진실을 지켜낸 경수와 다은 커플은 대중의 압도적인 축복 속에서 정의의 승리를 똑똑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선과 기만으로 점철된 옥순의 사후 대처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미디어를 도구 삼아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해를 가하는 전형적인 현대판 마녀사냥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순이 자신의 SNS에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본을 올리며 나는 최선을 다해 사과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했다고 강변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피해자의 주체성을 완벽하게 무시한 처사입니다. 참된 반성과 사죄라는 것은 가해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가해자가 만족할 만한 분량을 채워 넣는다고 해서 성립되는 일방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입은 영혼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옥순의 타임라인을 들여다보면
그녀가 사과를 건넨 시점들은 전부 자신이 대중의 매서운 비판 직면했거나 직장에서 실직당하는 등 개인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순자의 아픔에 공감하여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회적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면피용 면죄부를 얻기 위해 순자의 이름을 도구로 삼아 새벽 3시에 일방적인 메시지 폭탄을 투하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의도를 명확히 간파했기에 순자는 옥순의 연락을 차단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장 현명하고도 단호한 복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카르텔의 또 다른 핵심 축이었던 정의의 행보 역시 대중의 거센 비판과 함께 옥순과의 강제적인 분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의는 최근 자신의 새로운 헤어스타일링과 외모 변신을 홍보하는 릴스 영상에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발빠르게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의는 이 모든 논란은 제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저를 도와준 무고한 디자이너 선생님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에게만 채찍질을 해달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책임을 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결국은 대중의 불매운동과 벼랑, 끝 여론에서 탈출하기 위한 철저한 꼬리 자르기이자 자신만의 생존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옥순과 영숙, 그리고 정의로 이어지던 이른바 걸스토크 3인방에 강구했던 동맹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순간 서로를 향해 비수를 꽂고 책임을 전가하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타인을 짓밟고 일어선 비열한 유대감이 얼마나 허망하고 쉽게 부서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한지 대중 앞에 스스로 증명해 보인 꼴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소름돋게 만드는 것은 옥순과 영숙을 비롯한 빌런 무리들이 저지른 잔혹한 마녀 사냥을 방관하고 심지어 동조하기까지 했던 나머지 남성 출연자들의 기회주의적 태도입니다. 상철은 리액션 영상 촬영 현장에서 순자가 방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장면이 나오자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저걸 왜 저기서 듣고 서 있냐며 오히려 순자의 행동을 기괴하게 몰아갔습니다. 영식과 광수 역시 이에 맞장구를 치며 무섭다, 소름 돋는다는 식의 발언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 현장에서 주동자 뒤에 숨어 함께 낄낄대며 돌을 던지던 방관자들이 사태가 커지자 나는 직접 때리지 않았다며 발문하는 비겁한 행태가 솔로나라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고스란히 재현된 것입니다. 이들은 방송이 끝난 후 자신들끼리 다정하게 모여 뒤풀이 사진을 찍어 올리며 대중의 기억력을 시험하려 들었지만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잔인한 본성은 이미 전 국민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결국 이 지옥 같은 예능 잔혹극의 종막은 거짓과 위선이 아무리 거대한 세트장을 짓고 세상을 속이려 해도 진실을 향한 단단한 연대와 사랑은 결코 꺾을 수 없다는 엄중한 역사적 진리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방송의 악마 같은 편집 권력에 휘둘려 최악의 우유부단남으로 매도당하면서도 끝까지 다은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경수의 묵직한 진심은 가해자들이 파놓은 모든 함정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경수는 옥순이 저지른 소름 끼치는 여론 조작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한 후 주저없이 31기 가해자 카르텔 전체를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가차없는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내 여자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공간에 단 한 평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며 전원, 결혼식 초대 거부를 선언한 그의 결단은 미지근한 사과와 변명으로 연명하려던 빌런들에게 내린 가장 처절하고 도덕적인 사형 선고입니다.